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문태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벤심 교육용 버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간단한 인과지도를 그리는 방법과 또 굉장히 간단한 모델을 하나 직접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벤심.com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벤심 교육용 버전 벤심 PLE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로 받아서 설치를 하면은 이런 아이콘이 바탕화면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 두 번 클릭을 하게 되면은 프로그램 시작하게 되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바탕화면에 나타난 벤신 프로그램의 첫 화면입니다. 이 프로그램 첫 화면을 보면은 이 버튼이 보조 변수를 사용하는 버튼입니다. 이 버튼은 저량 변수죠. 스탁 베리어블을 이제 만들 때 사용하는 변수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연결선입니다. 그래서 변수와 변수를 연결시킬 때 사용하는 어, 에로 메뉴가 이제 되고요. 이 버튼은 이제 저량 변수에 들어가거나 또는 거기서 흘러나오는 유량 변수를 표시를 합니다. 인과지도를 그릴 때는 보조 변수만 사용을 하면 충분한데요. 이 보조 변수를 사용하려면 클릭을 한번 하고 바탕 화면에 클릭을 하면 사용하려는 변수의 이름을 넣는 박스가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인과지도 연습은 방 안에 있는 커피가 방온도의 차이에 방온도와 커피 온도의 차이에 의해서 이제 커피가 점점 식어가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인과지도를 그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되는 변수가 방온도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어, 커피 온도가 이제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방온도와 커피 온도의 차이에 의해 가지고 이제 커피 온도가 변하겠죠. 그러면은 커피 온도 변화율 이렇게 이제 해놓으면은 일단 우리가 필요한 세 개 변수가 다 들어오게 됩니다. 이 변수들의 위치를 변경시키려고 하면은 그냥 이 변수 위에다가 컷을 갖다 대고 왼쪽 클릭을 하고 옮기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해두고 커피 온도 변화율은 방온도와 커피 온도의 차이가 많을수록 이제 변화율이 이제 커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방온도가 높으면 낮을수록 이제 커피 온도와 차이가 크게 되니까 커피 온도 변화율은 커지게 될 겁니다. 커피 온도 변화율이 커지게 되면 커피 온도가 빨리 식어질 거고 또 커피 온도가 점점 식어서 방온도하고 비슷해지게 되면은 커피 온도 변화율은 점점 적어지게 이제 되겠죠. 그래서 이 관계를 이제 루프로 이제 나타내게 되는데요. 화살표로 이 두 변수들과 세 변수들을 연결시키려고 하면은 이게 필요한 에로 메뉴가 이제 필요하죠. 여기서 왼쪽 클릭을 한번 하고 커피 온도 변화율과 커피 온도를 연결을 시키면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연결할 때는 항상 변수에 클릭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중간 지점에서 하나 다시 한번 왼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을 하고 내가 연결시키려는 변수에 대고 다시 한번 클릭을 하면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됩니다. 방온도하고도 연결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피 온도와 커피 온도 변화율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변수 플러스 마이너스의 부호를 붙여야 되는데 커피 온도 변화율이 클수록 커피 온도가 빨리 낮아지게 될 테니까 이것은 이제 두 변수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부호를 이제 붙여 줄 텐데요. 이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는 방법은 이 커서의 화살표를 여기 에로 헤드에 갖다 대고 마우스 버튼의 오른쪽 우클릭을 이제 하게 되면은 여기 대화 창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 변수의 관계를 마이너스 그 변수를 이제 붙이게 되니까 마이너스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뭐 이 에로 헤드에 붙일 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 핸들, 요 화살선의 중간에 붙일 것이냐, 또 화살표를 중심으로 해서 안쪽에 붙일 거냐, 바깥쪽에 붙일 거냐,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이렇게 나오는데 뭐 에로 헤드, 인사이드 이 나타나는 그대로 선택을 OK를 해서 이제 들어가면 안쪽에 마이너스 사인이 붙게 이제 됩니다. 크피 온도가 낮으면 낮아질수록 크피 온도 변화율은 낮아지겠죠. 방온도와 크피 온도의 차이가 낮으면 낮을수록 점점 더 커피가 식어가는 속도가 늦어질 겁니다. 그죠? 그래서 두 변수가 같은 방향으로 커피 온도가 낮아지면은 커피 온도 변화율도 같이 낮아지게 되니까 두 변수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플러스 사인을 붙여줘야 되겠죠. 다시 한번 여기 갖다 대고 우클릭을 하게 되면은 여기 플러스 사인을 이제 붙이게 되고 같이 선택을 하게 되면은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가 이제 에로 헤드에 붙어서 두 변수 간의 관계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이제 나타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중간에 영역이 너무 좁다고 생각을 하거나 좀 어색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화살표의 모양을 바꿀 수도 있는데요. 그냥 여기 동그란 요 작은 점에다가 맞춰가지고 왼쪽 버튼을 클릭을 하고 위로 이렇게 올리든지 밑으로 내리면은 화살표가 이제 변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 안에 이제 이 전체 루프가 마이너스 하나 있으니까 마이너스 루프라는 것을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이때는 이제 이 코멘트 사인을 이제 클릭을 해서 이 코멘트를 활용을 합니다. 이렇게 따라 나오게 되는데요. 중간에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런 대화창이 나타나게 되죠. 이것을 그래프로 이미지로 표시를 하고 싶으면은 이미지하고 이게 마이너스 루프가 이제 되는 것이니까 마이너스하고 OK 하면은 이런 그림이 나타나게 되죠. 너무 밋밋하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변경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고 여기서 루프 클락와이즈 예를 들어서 어, 시계의 오른쪽 방향으로 루프가 돌아간다는 이것을 이제 붙이게 되면은 이런 모습에 이제 사인이 붙으시게 됩니다. 이걸 이제 내가 다른 모습을 표현하고 싶으면은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클릭을 다시 한번 더 하게 되면은 이 코멘트 대화창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루프의 번호를 L1이라고 이제 붙이고 이게 마이너스 루프라는 것을 표시하는 마이너스 자를 이제 붙여놓고 이건 이미지가 아니니까 그래픽에 나은으로 이제 바꾸고 OK를 하면은 이런 식의 이제 루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화살표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루프 클락와이즈를 없애는 나은으로 클릭을 하면은 화살표 뒤에 돌아가는 건 없이 그냥 L1 마이너스 루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 인과 지도를 이제 그리게 되는데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변수들을 이렇게 다 일단 먼저 다 넣어두고 그 다음에 화살표를 하나씩 연결해 나가면 훌륭한 인과 지도를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인과 지도에 이어서 커피가 식는 모습을 모델링을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그 연습이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같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기서 커피와 방온도, 그 다음에 방온도와 커피 온도 차이에 의한 커피 온도의 변화율, 이 세 가지가 이제 모델링이 이제 되어야 되는데요. 여기서 커피 온도를 일단 저량 변수로 이제 삼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커피 온도가 초기 온도를 우리가 90도라고 생각을 하면은 방온도가 20도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이 70도의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이 차이에 의해 가지고 이제 방온도가 커피 온도보다 훨씬 낮으니까 커피 온도가 점점 방온도 쪽으로 이제 어, 온도가 이제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점점 더 내려가는 열량을 빼앗겨서 커피의 온도가 내려가는 모습을 이제 이 저량 변수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량 변수에 클릭을 해서 바탕화면에 다시 클릭을 하고 저량 변수 이름을 간단하게 그냥 커피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저량 변수의 온도를 변화시키는 유량 변수를 이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유량 변수를 클릭을 하고 이 클릭한 지점에서 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다시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은 유량 변수의 이름을 넣을 수 있는 사각형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rate of change라고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우리가 여기 잘못했을 때는 쓰레기통 클릭해서 이제 클릭하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방에 온도가 이제 필요하니까 룸 템퍼러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커피 온도하고 룸 템퍼러처의 차이에 의해 가지고 이제 어, 그 차이의 일정한 부분이 이제 매 dt마다 이제 낮아지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해야 되니까 이것을 이제 상수로 콘스탄트라고 이제 표현을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변수들이 서로 연결이 돼야 되겠죠. 커피의 온도하고 이 변화율에 대한 연결이 되고 콘스탄트와 rate of change, 방 온도의 차이 이런 것들을 다 연결시켜 주는데 이게 좀 이상한 것은 이제 커피의 온도가 식어가는 거기 때문에 커피 온도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모습이니까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에로 헤드가 필요하죠. 사실 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웃플로우만 있으면 되는데 양방향에 이 플로우를 연습하기 위해서 이제 일부러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왔는데요. 그러면 안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양방향의 바이플로우를 만들려고 하면은 여기 동그란 여기에다가 이제 컷을 갖다 두고 오른쪽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 대화창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 이 에로 헤드를 이제 클릭을 해서 OK를 하게 되면은 양방향의 화살표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기 전에 이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이 상수 값들이나 수식을 넣어줘야 되는데 이 수식을 넣어주기 위해서 이제 여기 이퀘이션 메뉴를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수식이 아직까지 입력이 안 된 변수들은 다 새카만 표시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커피를 우리가 클릭을 이제 해보면은요, 이런 rate of change가 이미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initial value는 초기 커피 온도가 얼마인지를 이제 입력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초기 온도가 커피 온도가 90도라고 했으니까 90도를 이제 넣어서 OK. 그 다음에 이제 커피 방온도는 우리가 20도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퀘이션 단에 20을 이제 입력을 시키는데 이 키패드에서 그냥 와꾸로 입력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도. 그 다음에 OK. 그 다음에 이제 콘스탄트는 커피 온도와 방온도의 차이에 일정한 비율이 계속 매 시간마다 이제 흘러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콘스탄트를 이제 우리가 매 dt마다 델타 타임이죠. 매 dt마다 이제 0.2씩 낮아진다고 이제 상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0.2가 이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수식의 관계를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rate of change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게 우리가 수식을 넣어주는 이 메뉴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것은 일단 이제 우리가 콘스탄트를 곱하는데 무엇에 대한 차이를 곱하느냐고 하면은 이 룸 템퍼러처하고 커피 템퍼러처의 차이를 이 차의 일정 부분을 이제 계속 감해주는 것이니까 이퀘이션이 이제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룸 템퍼러처 20도고 커피 템퍼러처 90도니까 이게 일정한 비율이 곱해지면 마이너스 값이 될 테고 이 마이너스 값은 여기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결과가 이제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뮬레이션 하기 전에 이 모델 세팅을 처음에 하고 시작하는데 보통 지금은 이제 가장 나중에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하기 전에 이제 이게 얼마 동안이나 시뮬레이션 할 건지 또 이 계산하는 인터벌을 어떻게 결정해 줄 것인지를 이제 어, 입력을 시켜야 되니까 모델 메뉴를 클릭을 하면은 이 세팅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세팅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Do you want to save sketch to enable automated back? 뭐 자동 저장을 원하는지를 이제 묻고 있습니다. 이해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파일 이름을 뭐 그냥 단순하게 테스트라고 있지. 해서 저장을 하게 되고 같은 이름이 이제 있는데 오버라이트 할 거냐고 묻습니다.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모델에서 이제 세팅으로 들어온 그 메뉴들입니다. 그러면 이니셜 타임이 제로고 파이널 타임 50, 50번 동안 이제 50 단위 시간 동안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DT를 이제 여기서 0.5로 이제 했는데 0.5는 여기서 우리가 1시간 단위를 1분이라고 했을 때 이제 매 30초마다 이제 계산을 하도록 해서 하는 거죠. 이거 뭐 더 정교하게 한다고 하면 이거 반 0.25를 해도 좋은데 0.5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save result every time이라고 하면 이제 0.5 타임 스텝마다 계속 그 결과치를 저장을 할 거냐는 것인데 이 클릭을 하면은 이제 매 0.5 DT마다 이제 계산 결과를 이제 저장하는 것인데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죠. 그래서 여기 클릭을 해제를 하게 되면 이제 그러면 내가 원하는 시간 매 시간마다 이제 계산 결과를 이제 저장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뭐 0.5분이 너무 짧으니까 사실은 1분으로 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유닛 분 단위로 오죠. 우리가 하는 미니트를 하고 인테그레이션 타입은 뭐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이제 율러 메소드. 뭐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은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그냥 이 율러 메소드를 계속 사용하면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게 OK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끝난 거죠. 여기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이제 하게 되면은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 시뮬레이션 버튼인데 이걸 누르게 되면 이제 시뮬레이션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클릭하면은 데이터가 already exist 하는데 덮었을 거냐고 묻는 겁니다. 뭐 그냥 이해하면 되고 만약 여러분들이 기존에 먼저 했던 데이터를 보관하고 싶으면 아니오를 누르고 다른 이름을 입력을 시키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냥 오버라이트 하는 걸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이미 시뮬레이션이 된 겁니다. 그럼 시뮬레이션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세로 메뉴들이 여러 개 메뉴들이 이제 있는데요. 여기서 그래프 메뉴를 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이 변수들의 그래프를 선택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rate of change가 이제 나오는데 이 rate of change가 이제 이 마이너스가 계속 이제 이 급히 온도에서 빠져나가는 이 모습도 이제 보여주고 있고 이게 이제 rate of change 하나도 변하지 않을 때는 여기서 이제 시뮬레이션 한 20분, 25분 이후부터는 이제 이 방온도하고 급히 온도가 이제 같아진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근데 내가 rate of change를 보는 게 아니라 커피 이 온도의 변화를 보고 싶으면 커피에 클릭을 하고 여기 이 그래프를 이제 누르게 되면 커피 온도가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죠. 원래 90도에서 이제 한 20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지나니까 거의 이 온도가 이제 룸 템퍼레처랑 같아지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일단 굉장히 간단한 시뮬레이션이 이제 된 건데요. 그러면 이 모델에서는 커피가 식는 것이 일정한 상수 1dT의 0.2의 비율로 이제 방온도와의 차이가 이제 어, 커피 온도에서 빠져나가면서 이제 커피가 식는 걸로 이제 했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커피 온도가 굉장히 높을 때는 방온도와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상당히 빨리 식다가 이 커피 온도가 점점 이제 식어서 방온도하고 비슷해지기 시작할 때는 이 변화되는 율이 굉장히 낮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정을 감안한 모델로 이제 변형을 발전을 시키게 이제 되면은요. 우리 이제 콘스탄트 이것을 이제 이런 커피 온도가 룸 템퍼러처에 가까워지면서 이제 rate of change 이 변화율이 점점 더 이제 작아지는 이런 모습을 반영하는 함수로 이제 변경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소위 그래픽 함수 또는 테이블 함수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이제 콘스탄트를 테이블 함수로 이제 바꾸는 이런 작업을 이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커피 온도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이 콘스탄트가 이제 변하는 변수가 이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변수들을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커피하고 이제 콘스탄트를 연결시켜 주는데 이제는 이게 콘스탄트가 아니니까 우리는 이것을 이제 하나의 테이블로 이름을 이제 바꾸겠습니다. 이 테이블 이름을 바꿀 때는 이제 A 보조 변수 클릭을 하고 콘스탄트 클릭을 해서 이제 이거 바꾸면 되죠. 이제 콘스탄트 이것을 우리가 테이블 콘스탄트를 이제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fx 이퀘이션 키를 눌러보면은 이게 아직 디파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제 까맣게 이제 표시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를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은 이제 이런 모습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대화 상자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를 주목을 해보기 바랍니다. 이제 이 콘스탄트가 아니고 이제 이것은 이제 보조 변수가 이제 되는데 보조 변수 중에서도 일반적인 보조 변수가 아니라 이제 lookup 테이블 펑션을 사용하는 보조 변수가 이제 된다는 거죠. 어, 그리고 이 0.2라는 것은 아까 상수일 때 이제 있었던 건데 이게 커피 온도에 의해서 이제 lookup 변수들이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equation with lookup 변수가 여기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커피를 클릭을 해주면 이제 그 커피의 온도를 참조하는 룩업 변수가 이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이 버튼 as graph라는 것을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런 이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이제 만들어 주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X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테이블 이 커피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이 아웃풋 레이트 오브 체인지가 변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니까 X의 미니멈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제 보았던 그 X라고 하는 것이 커피 이제 온도가 이제 되잖아요. 그래서 커피 온도는 방온도하고 같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미니멈은 이제 방온도가 될 거고 맥시멈은 커피 온도가 90도라고 그랬는데 뭐 한 100 정도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Y축은 이제 여기에 따라서 이제 온도가 이제 변화하는 콘스탄트가 이제 그 커피 온도에 따라서 이제 변하는 것이니까 이제 그 변화율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 그 마이너스 0.3부터 플러스 0.3까지 가는 걸로 이렇게 이제 어, 범위를 이제 정해주는 거죠. 이 범위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적당하게 정해놓으면 될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이제 인풋의 값을 이제 쓰고 여기 해당하는 아웃풋의 값, y의 값을 이제 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풋이 이제 20도인 경우에는 이제 뭐 굉장히 이제 그 방온도와 같아지게 되는 거니까 이제 rate of change가 제로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40도 뭐 이렇게 한번 계속 한번 넣어봅시다. 40도일 때 뭐 0.1 정도. 그 다음에 이게 60도가 되었을 때 이제 0.2 정도.
그 다음에 80도가 되었을 때 0.2, 그리고 이제 온도가 이제 100도가 되었을 때도 역시 0.2, 0.2 이렇게 이제 될 수가 있는데 이게 100도에서 이제 0.2가 이제 되면 계속 같은 단위가 이제 돼야 되죠. 리턴을 치면 이제 이렇게 이런 테이블 모습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그래프를 이제 보면은 이런 가정을 하는 거죠. 이제 이 커피 온도가 굉장히 뜨거울 때는 방온도와의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굉장히 빠른 율로 뭐한그 0.2로 계속 이렇게 0.2라는 그 변화로 이제 그 온도가 식어가는데 이게 점점 더 60도 밑으로 이제 내려오게 되면은 이제 40도나 20도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은 점점 더 이제 변화율이 이제 낮아진다는 것을 표시를 하고 있고 이게 20도에 내려오게 되면 이제 방온도가 같아지니까 이제 변화율은 제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온도에 의해서 이제 이 변화율이 이제 바뀌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한 거죠. OK를 이제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숫자는 자동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커피를 융합해서 이런 그래프를 이제 만든 거니까 이 그래프의 값이 여기 표현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20에서 이제 100도까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0.3에서 0.3까지 한 단계씩 이렇게 이제 변화한다는 것을 이제 나타내주는 그래프가 이제 되는 탭을 함수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OK를 이제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이 이퀘이션이 완성된 거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이제 하게 되는 음,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이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아까 이제 썼던 그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이제 안에 남아 있는 거니까 우리는 이번에는 이 다른 그 시뮬레이션의 결과가 되는 거니까 이제 아니오로 하고 여기에 이제 뭐 테스트 2로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2로 이제 하게 됩니다. 시뮬레이션이 된 거죠. 됐는데 이걸 이제 그래프를 이제 보면은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이게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거 지금 이 처음에 이 탭을 함수를 쓰지 않고 상수로 했던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고 지금 이 테스트 2에서 이제 테스트 2에서는 이제 아까 우리가 지금 이 테이블 콘스탄트를 테이블로 바꿨을 때 결과가 나타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훨씬 더 완만하게 이렇게 시어가는 모습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50분이 훨씬 더 걸려서 나중에 이게 온도가 이제 방 온도하고 굉장히 근접해 갈 때는 rate of change 변화율이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더 서서히 식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뭐 일일이 이렇게 어, 커피가 식는 모습들을 이렇게 볼 때 이게 이렇게 이제 그뭐 이 세로의 그래프 클릭을 해서 이제 어, 이런 것들로 이제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항상 이 화면에 나타나 있는 것도 아니고 클릭을 하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내가 봤던 그래프들을 이제 다 새로 올리려고 하면 여기 아웃풋 윈도우라는 이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면 내가 지금까지 봤던 모든 그래프가 다 이제 나오게 이제 되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 테이블을 내가 세이브를 해가지고 그 뭐 워드 파일로 이제 옮기고 싶다 그러면 뭐 세이브
이 파일에서 이제 세이브를 이제 해서 나중에 그 파일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서 그냥 여러분들 윈도우에 이 클립 기능을 사용해서 이제 이렇게 어, 따로 떼붙여도 이제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윈도우 클립 기능을 사용해서 요것만 이제 어, 그 카피를 하게 되면 내가 다른데 페이스트를 할 수가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걸 일일이 이렇게 보는 것이 불편하다고 하면은 이런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은 이게 그 컨트롤 패널이라는 그 메뉴가 있는데 여기 클릭을 하면은 이제 내가 그래프를 다양하게 그릴 수 있는 선택지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클릭을 하고 새로운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니까 뉴를 이제 하게 되면요. 이런 대화 대화 상자가 나오게 이제 되는데 여기 이름을 이제 뭐 커피2라고 이제 한번 커피2 쿨링 타임이다. 쿨링 이렇게 해서 여기를 타이틀로 이제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여기 어떤 변수들을 이제 넣을 건지를 이제 실렉트를 여기 하게 됩니다. 실렉트를 하게 되면 여기 이제 커피도 있고 레이트 오브 체인지도 있고 뭐 룸 템퍼러처도 있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럼 내가 관심 있는 거는 커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렉트 여기 테이블 레이트 오브 체인지 이게 이제 좀 관심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룸 템퍼러처는 이제 항상 20도니까 이걸 뭐 그냥 재미로 뭐 넣는다고 하면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클릭을 이제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벨을 구분을 하기 위해서 1, 2, 3 이렇게 이제 적어두고 그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그 체크박스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이 두 변수의 단위를 같이 하고 싶을 때 이 체크를 이제 하게 됩니다. 커피하고 이제 웨이트 오브 체인지하고 룸 템퍼러처를 이제 체크를 이제 하는 것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이 룸 레이트 오브 체인지하고 커피하고 룸 템퍼러처는 서로 이제 단위가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걸 지우고 어, 이것을 이제 우리가 커피 템퍼러처하고 룸 템퍼러처로 이제 그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하고 실렉트해서 이제 레이트 오브 체인지를 이제 어, 레이트 오브 체인지를 이제 하게 되면은 요 두 개를 같은 단위로 이제 같은 스케일로 비교를 이제 해볼 수 있겠죠. 오케이 하게 되면은 이제 이 그림이 이제 그려지게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디스플레이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90도에서 이제 커피가 이렇게 쭉 변화해서 내려오는 이 모습도 이제 보여주고 있고 또 이게 커피 이게 이제 룸 템퍼러처가 이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레이트 오브 체인지가 이제 이게 되는 건데 여기 지금 라벨이 전혀 안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벨을 붙이려고 하면 모디파이로 이제 가서 이게 그래프가 이제 1번, 2번, 3번 구분은 되는데 이 각각 그래프가 무슨 변수를 그리고 있는지를 설명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은 여기 이제 처음에 했던 컨트롤 패널에 들어가서 모디파이로 이제 들어가서 아까 이제 1번만 이렇게 그 했었는데요. 옆에 1번이 커피, 2번이 룸 템퍼러처, 3번이 레이트 오브 체인지 옆에 이제 이것을 이제 같이 붙여주면은 이게 이제 확실하게 설명이 이제 되는 그래프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디스플레이를 해보면은 1번이 이제 커피가 식는 모습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2번이 룸 템퍼러처. 지금 2번은 룸 템퍼러처가 이제 2번이 표시가 되지 않고 있는데요. 3번이 이제 레이트 오브 체인지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2번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이게 제 생각에는 PLE가 보통 일반 프로페셔널 버전하고 달라서 메뉴가 좀 달라서 이렇게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이게 지금 여기 2번이라는 게 표시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계속 시뮬레이션 되면서 나오는 값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콘스탄트로 나오는 값이어서 그냥 20도가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각각 1번, 2번, 3번이 어떤 그 변수의 그래프를 나타내는지를 설명하려고 하면 여기 레이블 옆에 이렇게 같이 이름들을 붙여 주기 바랍니다. 네, 아까 연습에 이어서 컨트롤 패널에서 이제 저희들이 좀 그래프를 이제 보았을 때 이런 그래프가 이제 나타나게 되죠. 이렇게 이제 좀 시간에 좀 만들었는데요. 어, 이 그래프를 이제 이용해서 항상 우리가 이 모델 바로 옆에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할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곧바로 모델과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인풋, 이 아웃풋, 오브젝트인데요. 이제 이 메뉴를 이용해서 이제 클릭을 해서 바탕화면을 클릭을 하면은 여기에 이제 어, 선택지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아웃풋 커스텀 그래프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고 제일 밑에 커스텀 그래프 or analysis tool for 이 선택을 하게 되는데 내리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내리게 되면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커피 투 쿨링 모델이 이제 나오게 돼서 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를 하게 되면은 커피 쿨링 모델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아까 이제 그래프 만들었던 것이 이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락 메뉴를 이제 클릭을 하면은 아까 그 그래프가 그대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만약에 이런 그래프가 이 모델 바로 옆에 있으면 우리가 뭐 클릭을 할 때마다 이 그래프가 없어지는 그런 불편함이 이제 없어질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래프를 우리가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저번에 제 얘기를 했듯이 커피를 클릭을 해서 여기 이제 그래프를 이제 그래프 메뉴를 이제 치게 되면 커피가 이제 쿨링 다운 되는 식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두 개를 같이 보고 싶다 레이트 오브 체인지나 커피를 같이 보고 싶다면 클릭하고 쉬프트 키를 누르고 레이트 오브 체인지를 이제 하게 되면 이 두 변수 같이 선택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프 메뉴를 하게 되면은 두 개의 그래프가 여기 같이 동시에 이제 표현이 됩니다. 뭐 이걸 여러분들이 물론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이제 이런 식으로 옆에 두게 되면 늘 이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같이 동시에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겠죠.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이제 기존에 이 테스트2라는 데이터셋에서 어떻게 쓸 것인지를 이제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럼 다시 한번 이게 굉장히 빠른 시간에 시뮬레이션 된 거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 모습은 안 보일 정도로 빨리 이제 진척이 되어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그한 가지 더 분석 도구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 심셋업을 이용한 실시간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바로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툴인데요. 이것을 할 때는 이제 우리가 심셋업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이제 화면이 바뀌게 되고 여기서 이제 신세심이라는 이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바로 여기서 룸 템퍼러처와 같은 상수를 변경시킬 때 이 그래프가 시뮬레이티브 된 이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데이터 2에 덮었을 거냐고 이제 묻고 있는데, 얘라고 이제 일단 클릭을 하게 되면 이 룸 템퍼러처, 방 온도에 이런 슬라이드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게 되고, 이걸 시작을 하려고 하면 이제 음, 여기 슬라이드에 클릭을 해서 이제 이걸 이제 변경시키면 오른쪽 그림이 이렇게 이제 변화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원래 이게 이제 20도에서 출발을 했죠. 20도 출발을 했는데 20도보다 만약 예를 들어서 룸 템퍼레처 점점 더 올라가서 커피 온도보다 더 뜨거운 90도나 100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그래프 어떻게 변할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은 이 룸 템퍼러처가 2번 선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걸 올리면 이게 점점 더 올라가겠죠. 이거 올라가서 100도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이 커피 온도, 1번이 커피 온도인데 커피 온도가 이렇게 방온도인 예전에는 방온도가 20도였을 때 20도에 가깝게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방온도가 100도가 됐다고 하면은 커피 온도가 90도에서 이제 100도로 증가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여야 될 겁니다. 그럼 이걸 한번 올려봅시다.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올라서 이렇게 90도를 넘어서 100도까지 갔을 때, 이 100도까지 갔을 때 이제 여기 보면 1번이 이제 커피의 온도를 나타내는 거죠. 곧바로 이게 90도에서 이제 점점 더 올라가서 시뮬레이션이 한 20분 정도 지나게 되면 20분 후에는 커피의 온도가 방온도 100도까지 같이 이제 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극단적인 값을 가졌을 때 모델이 우리가 예측하던 대로 움직이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근거를 제공해 줍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 모델이 잘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이게 100도 이상을 넘어갈 때 커피 온도가 90도에서 100도로 이제 올라간다는 것은 모델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용도는 이게 이제 굉장히 단순한 모델이어서 그렇지 큰 모델 같으면 여러 개의 상수, 소위 이제 파라메타들이 있습니다. 이 파라메타들의 값을 조절할 때 이 그래프의 행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가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다고 하면 정책 분석을 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도구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수의 변화가 가장 민감하게 이제 시스템 변화를 가지고 오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상수, 굉장히 중요하게 또는 그 상당한 정도로 어, 그래프의 행태, 변화되는 모습을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그 파라메타가 굉장히 중요한 파라메타가 되고, 그 파라메타의 상승을 통해서 이제 문제되는 또는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시스템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고요. 다 마치고 나면은 이것을 이제 심 셋업에 이 빨간 버튼을 이제 클릭하게 되면 다시 원상태를 회복해서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시스템의 유용한 기능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